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난방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파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등하고 과자와 빵 가격 등도 줄줄이 오르는 등 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모든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돈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와 인연이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건데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참사 발생 얼마 뒤 상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핵항공모함과 F-22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에 맞서 2차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된다며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난방비 인상폭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51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12월 제곱미터당 334원과 비교하면 무려 54.5%나 훌쩍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가 제곱미터당 1,068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서 경기, 서울, 인천 순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료금이 최근 1년 사이 각각 38.4%, 37.8% 올랐지만 올겨울 이어진 강력한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폭도 따라 커진 겁니다. 문제는 이번 달 받게 될 1월 난방비 고지서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건데요. 보통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전기요금 역시 1년 전보다 16.2%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달 난방비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 서민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난방비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의 난방비 경감 방안도 현황을 점검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제출안을 제거한 뒤 중산층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증액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대책을 추가한 겁니다. 최상무 경제수석은 지원 대상에 못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 뒤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려면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 여당이 비판해온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난방비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채소값이 급등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자와 빵 가격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이 지났지만 채소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양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3%나 급등했습니다. 대파와 오이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입니다. 설 명절 때 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1월 중에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았는데 설 이후에도 한파나 아니면은 일조량 부족 영향이 좀 발생을 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설 명절 출하 물량이 늘면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롯데제과는 마가레뜨와 빼빼로 등 일부 과자 제품을 100원에서 300원가량 올렸고 만두와 돈가스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 인상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후레쉬 식빵 등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농심 켈로그와 롯데리아도 각각 10%와 5%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재료값 상승은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주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주류 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료품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다시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됩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만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란 목줄 논란으로 들끓었던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韩国1月27日新增新冠确诊病例 3.17万例，现在却要抵制我国赴韩，所谓科学防疫简直可笑至极。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한국에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 외엔 알려줄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양성률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제 하루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316명을 검사한 결과 단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0.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누적 양성률도 꾸준히 감소해 9.5%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31명 가운데 중국발은 45%인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와 인연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하지만 구속 이후 검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김 전 회장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대북 송금액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경협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이 돈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기존에 파악한 대북 송금 2건 외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다고 말했는데 이 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처음 돈을 건넨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와 통화하면서 전화를 자신에게 바꿔줬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 바꿔줘서 통화했을 수는 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조문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다만 조의금은 비서실장 명의로 냈고 이 대표가 보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진척된 대북 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추가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토론 모임이 첫 토론회를 열고 당 위기 상황을 진단했는데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검찰 추가 출석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신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마지막 소환이어야 한다. 멈춰섰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을 향한 역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끌어안기에도 나섰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석자들은 비명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며 이 대표의 관심에 화답했지만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 모임이에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예요. 실제 토론회에선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빌미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이며 총체적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장외투쟁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짝 조여든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 기조로 여론전을 이끌고 있지만 거칠어지는 여당의 공세 속에 당내 리더십 위기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 대가라고 빗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이고요. 그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씨, 또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마치 두 사람이 자신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함께 올렸는데 남진 씨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며칠 전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꽃다발까지 준비해 응원해줘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방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마음고생이 많던 남진 씨는 결국 김기현 의원과의 친분을 부정하며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잠시 인사말을 나눈 뒤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정치와 관련 없는데 김 의원이 허락 없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측도 YTN과의 통화에서 남진 씨와 같은 입장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곧바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교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남진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구태의연한 홍보는 당의 위신만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였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간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며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과 새 확장을 위해 올린 사진 한 장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구청장은 현장에 도착해 용산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박 구청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뒤 상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참사 직후 줄곧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미흡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구청장이 뒤늦게 참사 현장에 도착해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제대로 조치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헬로윈데이 종합상황실인 구청 당직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당직실 직원들은 밤 10시 20분쯤 서울시와 소방으로부터 사람이 다칠 것 같다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밤 10시 53분이 돼서야 행안부에 연락을 받고 참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미흡한 대처가 용산구청이 직원들에게 재난대응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다던 이임재 전 서장의 주장을 뒤집는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밤 10시 32분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서 사람이 뒤죽박죽 겹겹이 쌓여 손을 뻗어 구해달라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이 10시 36분엔 무전부관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고 압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도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물론 참사 발생 전날에도 현장 점검을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진실 공방이 있었던 기동대 배치 요청과 관련해선 상부기관의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던 이 전 서장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겁니다. 참사 전후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들의 책임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고 이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최근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으로 북한에 경유를 대량 공급한 국내 정유 공급업체와 중개인이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석 달 동안 경유 18,000여 톤, 180억여 원어치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수술과 분만, 소아진료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가로 보상하고 주요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내 병원을 묶어 순환 당직을 서도록 보완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4시간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뇌동맥류와 중증 외상 등의 응급수술에 공공정책 수가로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재 야간과 공휴일의 100%인 수가 가산폭을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은 150%, 휴일 야간은 최대 200%까지로 확대합니다. 분만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지역 산부인과에 지역 수가 100%를 가산하고 의료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정책 수가도 지급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 생길 경우 감염병 정책 수가도 추가됩니다. 소아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필수 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로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은 지역 안의 병원을 묶어 최소 1개 병원에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순환 당직 체계를 도입합니다.
분만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40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수술 등의 최종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5, 6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역과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법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의 두 번째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연금 고갈을 이유로 하원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노동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년을 64살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두 번째 파업입니다. 지난달 19일 1차 파업 때도 112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Il y a beaucoup de gens qui sont pas d'accord avec cette formule, donc la balle est dans le camp de nouveau du gouvernement 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oit on écoute le peuple, soit on le méprise.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연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철도, 항공편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에너지 업체 파업으로 주유소가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 교사 절반도 일손을 놨습니다. Que ça se prolonge, j'en ai bien peur que oui. Après, je les comprends du point de vue où c'est pour se faire comprendre, se faire entendre, et si c'est le seul moyen pour eux de. 프랑스 정부는 연금법을 고치지 않으면 적자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연금 개혁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좌파 연합 등 야당은 이에 맞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하원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하면 표결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연금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높아서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월의) 첫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지만 짙은 안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무척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꼈는데요. 현재 경기도 화성의 가시거리는 120m, 충남 태안은 140m로 시정이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안개로 인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둬주시고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낮 동안 먼지가 남동진하며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0.9도, 대전은 3.9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비상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과 그리고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에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오를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1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4%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 넘게 상승하며 제곱미터당 1,000원을 넘었습니다. 이어 경기가 848원, 서울 767원, 인천 675원 등의 순으로 1제곱미터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이후 한파 영향으로 양파와 오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하순 농축산물 18개 품목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량 감소와 한파 영향으로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33.5% 올랐고 오이와 감귤도 각각 19.9% 비싸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배추 가격은 30% 폭락했고 출하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소고기 가격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 승객은 모두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입국 격리와 함께 입국 PCR 검사도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네, 이처럼 중국이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입국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중국 내의 사정에 대해서 좀 아직 확정적인 그런 확고한 충분한 아직 그런 데이터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PCR 테스트 결과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인원들이 아직도 조금 우리가 그냥 완전히 다 해제를 해버리기에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이런 숫자들도 이게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소환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부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공격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자신의 재판은 심리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33쪽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판사에게 선입견을 주는 기소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청구는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무조건 잡아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도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배후는 거듭 이재명 대표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공격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각해서 빠져나가려고
어떤 발버둥 치지 말고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좀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셔서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다시 불러 이 대표 측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에 관해 추궁했습니다. 첫 조사 때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에 집중한 만큼 2차 조사는 측근들의 뇌물 혐의와 지분 약속 의혹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단 2차 출석 조사를 수용한 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에 송금된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일자가 정해졌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어제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되면서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안 된 밤 10시 32분에 사람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 전까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밤 10시 32분 용산서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에게서 사람이 뒤죽박죽 겹겹이 쌓여 손을 뻗어 구해달라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이 10시 36분엔 무전부관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라 지시했고 압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부터 혼잡스러운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전 서장은 평소 무전기 작동 상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지녔고 참사 당일 저녁 8시 30분쯤부터 무전 송수신이 되는 전용차에 탑승해 조수석 등받이에 있는 주머니에 무전기를 넣어두고 내용을 청취해왔다는 게 근거입니다. 이때 무전에는 인파를 도로 위로 올리라는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인파 밀집을 오히려 높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지만 이 전 서장은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대비가 소홀했다는 점도 다수 적시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물론 참사 발생 전날에도 현장 점검을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진실 공방이 있었던 기동대 배치 요청과 관련해선 상부기관의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던 이 전 서장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겁니다. 또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자신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친분이 깊은 용산서 간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허위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로 조치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는 3일에는 워싱턴에서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오는 4월 ICBM을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외교장관의 첫 회담입니다.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르면 상반기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높아진 자체 핵무장 여론을 미국 정부도 의식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군사적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됐다면 이번엔 외교 영역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올해 미국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물리적으로는 모두 완료됐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4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이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고 이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에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시각 세계 눈입니다. 파키스탄 경찰단지 안에서 벌어진 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보안에 실패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배후를 자처했던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를 번복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국기와 화환에 덮인 관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일렬로 맞춰선 경찰은 총을 들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파키스탄 경찰단지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220명을 웃도는 부상자 가운데 중상도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폭발 뒤 벌어진 사원 붕괴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और लोग मलबे तले दब गए हैं। 3 इसकी जो कंक्रीट की बीम्स थी उन बीम्स के नीचे लोग आए हैं और पूरी छत नीचे आ गई। फर्श का लेवल, छत का लेवल एक हो गया। ज्यादा जानी नुकसान जो है हमारा उसकी वजह से। 사건이 일어난 페샤와르는 치안이 가장 강력한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카이버 파크튼쿠아주는 추모의 날을 선포해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야당은 경제에 이어 법 질서 개선에도 실패했다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안 실패를 인정한 경찰은 내부 협력자 여부를 비롯해 어떻게 검문을 뚫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जो सिक्योरिटी लैब्स तो बहरहाल एक अपनी जगह पे है और उस हवाले से इंस्पेक्टर जनरल ऑफ पुलिस मौजम जहां अंसारी साहब ने एक इंक्वायरी कमेटी जो है वो कायम की है जो कि तमाम तर जो यहाँ के हालात व वाक़यात हैं उनका जायजा लेगी। 사건 직후 파키스탄 탈레반 사령관이 배후를 자처했지만 몇 시간 뒤 대변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신도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200여 개 도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 단체들은 퇴직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는 정부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개혁 시위 중에 전경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고요. 경찰은 파리 행진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1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노조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고 이 반대 시위에 참여한 건 지난 19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인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벨기에 검찰청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0대 남성 1명을 흉기 소지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극단주의자거나 테러를 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를 찾아 이른바 자원식민주의를 비난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교황은 콩고의 킨샤사 대통령궁에서 아프리카의 목을 더는 조르지 말라며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해서 다양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에 있던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AP통신과 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플로리다 중부 소도시 레이크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감청색 닛산 세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 방향으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인도에 모여있던 시민 10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 얼굴과 복부 등을 맞은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청와대 개방이 이뤄진 지도 어느새 9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몰려든 관람객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지난해 5월 74년 역사를 품은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파란 기와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여기 들어올 진 저희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개방된 지 9달이 되어가는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어떨까? 눈이 소복히 쌓인 평일 오후 청와대는 고요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 긴 줄이 늘어서곤 했던 청와대 본관 앞도 찾는 사람이 줄어 한적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직후엔 다음 달 예약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현재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며칠 뒤 예약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실제 개장 직후인 5월과 6월 50만 명을 훌쩍 넘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줄더니 지난해 12월엔 11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들은 관람에 만족한다면서도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면 재관람을 망설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봤던 거를 또 볼 만큼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관저가 되게 궁금했는데 실내가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와대 내부에 닿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쪽까지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볼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영빈관을 오늘 개방이 안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준 것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해가 거듭된 뒤에도 사랑을 받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이는 동안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영빈관을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던 중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최근 잦아진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2달 앞둔 지난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간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본을 개방한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빈관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는 게 밑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본관과 관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돌발 변수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12월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대통령실의 청와대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 직전까지 영빈관을 15번, 상춘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인데 행사 전후 해당 구역의 일반인 관람은 제한됐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문체부는 올해 초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은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자문단 역시 지난해까지 마친다던 로드맵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늘어난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며 이전 발표 때 영빈관 사용 방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보람과 혜택은 30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청와대 활용이 시설 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화 조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어디까지는 보존하고 어디까지는 활용하고 아웃라인만 잡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월의 첫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지만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의 가시거리가 120m, 충남 태안은 140m 등 시정이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해상과 항공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해소되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먼지가 남동진하면서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0.9도, 대전은 3.9도로 어제보다 4에서 10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